안녕하세요, 찌아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신규교사 시리즈의 세 번째 편, 첫 담임입니다. 담임이라는 업무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과 달하는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선생님들도 담임 업무를 맡게 되신다면 신경 쓰실 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3월은 담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년 동안 학급을 운영하는데 밑바탕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3월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담임 업무를 배정받은 신규 선생님들이 준비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규칙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맡은 학급의 기본 바탕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따라서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고등학교는 이런 학급 규칙을 좀 디테일하게 정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중학교는 아이들이 아직 순수해서 학급 규칙 정해놓으면 정말 잘 따르거든요. 그리고 반 아이들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정한 규칙이다 보니까 안 지키는 친구들에게 다른 친구들이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 교실 내에서 분위기가 정하지 않은 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학급회의에서 하자와 하지 말자로 나누어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많은 투표수를 받은 규칙으로 하자와 하지 말자를 각각 3가지씩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인 1역할에서 뒤 게시판 꾸미기 이런 거 맡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걸 이제 흰 전지에다가 예쁘게 써가지고 뒤에다 붙여두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 이것을 점검했습니다. 또다시 학급 투표를 통해서 하자를 잘 지킨 친구 3명, 그리고 하지 말자를 잘 어긴 친구 3명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하자와 하지 말자가 각각 3가지씩 규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규칙마다 친구를 하나씩 뽑는 거죠. 앞에 나와서 소감 발표를 하게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업을 잘 듣자라는 하자 규칙을 잘 지킨 친구 한 명이 나와서 소감을 발표하고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그 욕하지 말자라는 하지 말자를 가장 잘 어긴 친구가 나와서 뭐 소감과 함께 자기 반성 그리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걸 하면은 아이들이 격려의 박수를 쳐주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하자와 하지 말자를 1년 동안 하면서 뭔가 규칙이 애매할 때는 아이들이 정한 규칙이다 보니까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정이 필요할 때는 아침 조회 시간에 짤막하게 학급회의 시간을 열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학급에 불만사항이 생기면 기억해놨다가 다음 학급회의 시간에 이걸 안건으로 제출해야겠다 라고 미리 생각해 두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급 운영에 있어서 아이들이 정하는 이 학급 규칙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학기가 좀 진행이 될수록 아이들이 점점 풀어지면서 이거 안 지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이제 화이트보드를 부착해서 어긴 사람 1차 경고, 2차 청소 이렇게 해서 청소를 시켰었습니다. 3월이 되기 전에 각종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인 1역할, 자리 배치도, 시간표, 상담 기초자료, 청소 배정 등이 있습니다. 1인 1역할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학생들에게 각각 하나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부터 간단한 역할까지 학급 내 모든 학생들이 하나씩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1인 1역할을 되게 재밌는 이름으로 막 구성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환기 도우미, 우리 반 사서 무슨 도우미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1인 1역할도 첫 학급 시간에 학급회의 시간에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하고 싶은 역할을 고르면 더 이제 하고 싶은 책임감이 생기게 되니까요. 저는 미니 칠판을 하나 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글귀를 써주는 1인 1역할을 만들었었는데,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친구가 그 역할에 지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정말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글귀나 대사들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선생님이 그 담임반 아이들의 특성을 세세하게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특성에 맞게 1인 1역할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말이 없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가 다른 학생들이 하기 싫어서 아무도 안 한 수행평가 알림이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에만 개입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저는 학기 초에는 몰랐는데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우리 반 화백이라는 1인 1역할을 주고 그 학생의 그림을 칠판 한쪽에 가끔씩 바꿔가면서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자리 배치도나 시간표도 미리 준비하셔서 학급에 붙여 놓으셔야 합니다. 자리 배치도는 이제 급하게 붙여 놓아서 다른 선생님들이 학생의 자리와 이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표는 이제 앞에 게시판에다가 붙여두는 거죠. 시간표를 휴대용 사이즈로 포팅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필통이나 지갑에 들어갈 사이즈로 나누어 주면 학생들이 정말 잘 들고 다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휙 던져서 어디에 뒀는지 금방금방 잃어버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상담 기초 자료 같은 경우는 학생용과 학부모용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기본적인 정보나 인적사항 등을 그 종이로 프린트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걷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네이버 폼이나 구글 이런 것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상담 기초 자료에 담겨야 하는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기본 정보, 진로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담임교사에게 바라는 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알아야 하는 정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기초 자료는 개인적인 상담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을 대하고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네이버 폼 설문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물었었어요. 가장 행복했던 경험,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친구, 그리고 평소에 몇 시에 자는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활동은 무엇인지, 장래 희망,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학생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저에게 끌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단체 문자를 보내서 자녀를 1년 동안 맡게 된 저를 소개하고, 학생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과거 수술 경험이나 알러지 등을 여쭤보고 파악했습니다. 청소 배정은 학교에서 학급별로 특별 청소 구역을 주는데, 그에 따라서 인원을 만든 다음에 게시판에 부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학급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비해 두시고 3월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양식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식들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공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리 배치도나 1인 1 역할 이런 양식들은 전부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받거나 혹은 주변 동료 선생님들에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사소하지만 담임교사가 미리 준비해두고 생각해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 예산에서 주어지는 학급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건데요. 학급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물품 이외에 학급에서 활용하기 좋은 청소도구나 미니 화이트보드, 그리고 디퓨저 이런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단합대회 같은 것들을 할 때에 필요한 물품이나 간식 비용을 사는데도 쓸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단합대회를 이제 런닝맨 이름표 찍기를 했었는데, 그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그 단합대회를 한 뒤에는 치킨이나 피자 등을 사는데도 사용했습니다. 학급 운영비로 월마다 생일 파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완전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개개인과 하는 그런 상담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별 상담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학기 초에 한 명 한 명과 이제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이것이 학급 운영을 할 때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니까요. 이 상담도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미리 생각해 두신다면 빨리 끝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톡방 운영, 핸드폰 번호, SNS 공개 등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핸드폰 번호는 소통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투폰이나 투넘버 서비스를 활용하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해본 입장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신규교사 상담 고민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단톡방 운영의 경우는 단톡방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급과 학교 관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용어로만 쓸지, 아니면 아이들과 교사가 자유롭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소통하는 용도로까지 확대할지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학기 초에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용도로 쓸 때에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정해두는 것이 좋겠죠. SNS 공개는 정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제가 아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을 거리낌 없이 공개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한 소통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인스타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귀찮지만 이 세컨 계정을 만들어서 그것만 공개하고 본 계정을 숨기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신규교사 시리즈 세 번째, 첫
담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담임 업무는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행복과 뿌듯함을 주는 그런 일이죠. 담임 업무를 기피하시는 선생님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면서 행복함을 느끼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셔서 오히려 담임 업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할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